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2시가 되어서 오늘의 웨비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트카운트 12월 웨비나는 AI 데이터 분석 질문 한 줄로 가볍게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진행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선화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부제 보시면 또 알 수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공개될 하트카운트의 새로운 AI 분석 기능 데이터 Q&A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 준비하였고요. 순서를 잠깐 안내드리면 가장 먼저 하트카운트 양승준 대표님께서 연사로 애널리티컬 AI 에이전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으로 구다빈 선임님이 데이터 Q&A 기능을 시연해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저희가 좀 추가로 나누어 보면 좋을 질문들과 여러분들의 사전 질문을 취합해서 패널 토크를 준비를 해보았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가 진행되기 전에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하트카운트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트카운트는 현업의 데이터 분석을 돕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툴입니다. 슬라이드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구글 네이버의 하트카운트 검색을 통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트카운트 커뮤니티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하트카운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다른 사람들은 혹시 어떻게 분석했을지 사례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얼마든지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웨비나는 유튜브 팟캐스트로 다시 시청하실 수 있는 점 함께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트카운트의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하트카운트 검색하고 구독하기 눌러서 네, 새로운 소식 꾸준히 받는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어서 발표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하트카운트의 양승준입니다. 오늘, 그, 어, 웨비나의 목적은, 저희도 그러니까 개방형 질문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준비가 되어서 그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품 홍보만 될까 봐 그래도 AI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 관련한, 최근에 좀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 AI 에이전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품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태그로 뭐 정형 데이터, 젠 AI, Q&A 지식 생산, TTS 달아놨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뭐 데이터 하면 의뢰 정형 데이터 얘기했었지만 요즘에는 데이터 하면 또 그 디폴트로 비정형 데이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할 얘기는 정형 데이터 가지고 질문 답변하고 지식 생산하는 이야기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LMM 얘기도 같이 들어갈 텐데 그냥 어, 어, 이 얘기하고 이제 슬라이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지식 생산을 저희가 지금 당장 데이터에서 한다는 건 아닌데, 그게 지향점이라고 봤을 때, 어, LMM이, 세상의 모든 문장을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라고 했을 때, 이제 RAG라는 기술들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제가 샵으로 달게요. RAG. 그 RAG가 뭔지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RAG라는 것은, LMM이 그냥 보편 타당한 세상의 모든 문장을 기억하고 있지, 우리 회사와 관련된 그 에 대한 접근이 없으니, 우리 회사와 관련된 어떤 최근의 정보들을 그게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담아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하자는 취지일 텐데, 지금 비정형 데이터로 생각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LMM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LMM에다가 레그를 통해서 우리 회사 문서를 사용해서 많은 경우 이제 뭐 우리 회사의 많은 수많은 규정 매뉴얼 쉽게 검색하는 것, 그리고 우리 회사의 기존의 어떤 문서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브레인스토밍 하는 역할일 텐데, 저는 이 작업들이 지식 생산보다는 생산성에 치우쳐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정형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지식 생산이 가능해질까 생각하면 오히려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냐면,
지식 생산이라는 것이, 그럴듯하지만 공허한 문장을 생성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경영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라면, 사실은 과거에 있는 어떤 문서, 그게 우리 회사 내부 문서든 외부 문서든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데이터베이스, 우리 회사의 정형 데이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정형 데이터에 있는 우리가 몰랐지만 유용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과정이 결국에 기업이 지식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지식 생산을 그 데이터 LMM이 결합됐을 때 가야 되는 비전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문서 기반으로 지식 생산하는 것보다는 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지금은 지식 생산이 아니라 Q&A, 단답형 질문을 답변하는 수준이지만 지식 생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해결돼야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모두 발언이 좀 길었고요. 그, 어, 기존 데이터 도구들이 그 사용자들한테 최적의 데이터 경험을 주고 있다면 굳이 LMM 연동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 데이터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관련한 사용자 경험이 그렇게 최적화되지는 않았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데이터 도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시보드가 있을 것이고, 대시보드는 기업 내 FAQ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빠르게 소비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구성해 놓는 것들. 그러다가, 대시보드가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생겨날수록, IT나 데이터 팀의 어떤 그 오버로드가 커지다 보니 실무자 현업 부서에서 직접 대시보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셀프 서브 BI라는 개념이 나왔고 태블로가 사실은 그 역할을 잘 했다고 봐요. 하지만 어, 대시보드를 현업들이 스스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롱테일 질문,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EDA라는, 그러니까 애독 질문에 대한 애독 분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기존의 BI 도구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커라는 제품이 그 구글에 인수됐던 루커라는 제품이 그 셀프 서브 EDA를 유사하게나마 구현을 했었어요. 다만 이제 루커는 너무 고가이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지 못하는데 여전히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좀 더 그 상위 레벨의 질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BIS 차트를 보다가 얘를 다른 변수 하나로 더 드릴다운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은 EDA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복잡한 질문들, 그러니까 개선점을 찾고 실행 가능한 어떤 액션 아이템을 찾는 것들은 사실은 그 또 다른 스킬과 어떤 방법론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제품의 지향점은 지금 사실은 대시보드와 대시보드 직접 생성,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일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구현이 됐다고 자부하고 실무자들이 좀 자유롭게 데이터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들을 자동화하는 일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중에 일단은 단답형 질문에 대해서 질문 답변하는 부분이 이제 세상에 선을 보이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웨비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간단히 지나갈 건데 사실은 그 올해 가을쯤에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좀 컨텍스트 빌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옮겨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형 데이터에 질문 답변한다고 했을 때는 단답형 질문과 복잡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답형 질문 부분들은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미 상용 출시했고 뭐 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나 아무튼 이미 액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그 복잡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시도가 아직은 조금 초보적인 수준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차이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답형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우리가 그 답에 이르는 길을 모를 뿐이지 하나의 올바른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경우에
카운팅하는 질문일 거예요. 몇 명이야, 몇 개야, 얼마야. 이런 것들은 그 많은 경우 그 기저 기술은 TTS라고 알려져 있어요. TTS라는 것은 텍스트 투 시퀄의 약어인데 자이너를 DB의 언어인 SQL로 바꿔서 그 그러니까 그 DB에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쉽게 하는 기술이 많은 경우에 그 근저에 깔려 있고 뭐 그거를 이제 어떤 식의 서비스를 입히냐에 따라서 좀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게 해요. 데이터브릭스에서는 그걸 뭐 AI BI진이라 부르기도 하고 구글의 빅쿼리에서는 이제 데이터 캔버스라고 해서 약간 진짜 한바스러운 UI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기저에는 TTS 엔진이 돌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단답형 질문은 답변은 DB가 갖고 있고 DB의 언어인 SQL 언어를 자연어로 매핑하는 TTS 기술이 뭐그 단답형 질문의 어떤 기본적인 기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코파일럿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코파일럿이라는 것은 사실은 합의된 그 정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 도구에 새로운 기능을 입혔다기보다는 그 드래그 앤 드랍, 포인트 앤 클릭 같은 전통적인 그 구이 인터페이스를 그 우리가 이제 언어라는 유니버설 인터페이스로 이제 대체한 것이고 저희 같이 이제 과거의 인터페이스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 개방형 챗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도구 사용법 익히는 것보다 자연어로 그 도구와 인터페이스 하는 게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기술의 진보라기보다는 좀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컨버세이션 애널리틱이라고 부르는 장르가 이제 그, 뭐, 자연어를 많은 경우 이제 파이썬 코드로 바꿔서 그 간단한 시각화와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챗GPT가 그일 썩 잘하고 있고 그 외에도 비즐리라는 툴도 있고 저희 하드카운트에서도 이제 오늘 선보일 것은 대화형 분석의 어떤 장르적으로는 거기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대화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기저 기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TS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질문 쪽에 몇 가지 시도가 있는데, 태블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펄스가 이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제 그 지표 변화의 요인을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이번 달에 매출이 전체 굉장히 뛰었는데, 그 어떤 제품 때문에, 어떤 지역 때문에, 어떤 고객 때문에 그런 것이 변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사전에 컨피그레이션 해주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바인딩은 간단한 내러티브로 보여주는 정도. 그래서 뭐 되게 그 와우스럽지는 않지만 태블로 펄스라는 게 있고, 저희 하트 카운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당장은 지표 변화의 요인을 자동으로 찾아줘서 그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기능은 이미 상용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그 Q&A와 난리지 제너레이션을 제가 구분한 것은 Q&A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fast thinking, 그러니까 뭐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답변해야 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TS로 처리가 가능하고 그 스키마가 복잡한 경우에는 요즘 세대의 TTS는 대부분 이제 RAG 기술을 써요.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 텐데 하드카운트의 접근 방식은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BI 애널리틱 업체들이 취하는 TTS 어프로치도 취하지만 저희는 이제 다이얼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그, 지금은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LMM이 TTS 했을 때 홀루시네이션이 지금은 뭐 아, 그 소타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95% 정확도 정도 담보가 되고 있고 이것이 100%갈 일은 없겠지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이제 어떤 도구가 그 오류 없이 작동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도구에 좀 적응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MM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은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툴을 이제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예전에는 저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도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이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 사람들이 좀 적응을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스클레이머는 붙어야 되겠지만, 이런 그, 어떤 그 오류의 가능성이 있지만, 어, 어떤 그 생산성 도구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저희는 그 어떤 생각이 여전히 있냐면 그 도메인에 따라서는 그 한치의 오류도 용납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다이알로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TTS가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많은 이유는 그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하지만 그 DB의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문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DB 언어로 매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매핑을 사용자의 의도를 굉장히 확정적으로 물어서 의도를 100% 이해하면 사실은 그것을 뭐 계산식으로 푸는데 오류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방형 질문을 받기보다는 질문을 추천해주고 그 질문 내에서 질문의 주어, 목적어, 대상을 사용자가 이렇게 전통적 UI로 바꾸게 해서 답변 역시 그 생성형 모델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내러티브 엔진으로 생성해서 오류 없이 하는 것을 이미 갖춰 놨고, 다만 개방형 질문의 경우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LMM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그,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이제 디스클레이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보여줄 시연은 사실은 퀘스천 앤서링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반답형 질문이 아니라 이제 그 지식 생산 관점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진 원인과 개선 방안 보고서 작성해줘 이런 그 복잡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요즘 얘기하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 하기도 하지만, 그 앤드류 웅 교수가 에이전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진보된 기술처럼 이제 그 용어로 이제 정립되고 있는데, 이게 여전히 이제 기술 성숙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관련된 프레임워크도 성숙치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에 대한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정립되지 않아서 성숙도가 낮지만 분명히 이제 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 보통 이제, 어, 도메인에 상관없이 이것이 그리고 다루는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 상관없이 보통 그 전통적인 젠 AI 또는 그 LMM에 태핑해서 LMM을 랩해서 하는 그런 간단한 서비스 대비 AI 에이전트 했을 때 차이점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플래닝과 툴인데 플래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제가 이제 fast thinking, slow thinking 했는데 그 직문즉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곰곰이 되씹어서 그 복잡한 문제를 하이 문제로 브레이크다운하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행하고 나온 결과를 리플렉션 반추해서 또 계획을 수정하고 이런 플래닝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래닝 과정이 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당연한 것이니까 인간도 복잡한 문제를 풀 때 하위 문제로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하위 태스크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거를 이제 LMM하고 LMM을 통해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시간, 비용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큰 허들로 느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전문가 시스템을 그러니까 룰 베이스와 에이전틱 AI를 결합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의도를 명쾌히 안 했을 때 그리고 A 단계 다음에 B를 하는 것이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굳이 LMM한테 A 다음에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물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코드된 롤 베이스 방식과 에이전틱 AI가 좀 결합돼야지 지금 단계에서는 어, 우리가 원하는 복잡한 문제를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툴이라는 것은 뭐 최근에 챗GPT가 그, 그 웹 서비스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답변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처럼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도구와 기술을 차용하는 부분인데 그 데이터 분석 맥락에서는 사실은 이런 도구들이 결국에는 SQL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 도구
통계 모델, 머신러닝 모델 또는 어떤 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적절히 태핑을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LMM한테 파이썬 코드 만들어줘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줘가 아니라 어떤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한다 아니면 어떤 그 뭐 통계적으로 회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분석 의도와 주어진 데이터에서 최적의 통계적 분석적 방법이 있다면 그걸 이제 전문 툴한테 맡겨서 그 결과를 잘 가공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가 이제 정리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제 애널리티컬 AI 에이전트가 되려고 하면 그 네 가지 어떤 지점을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LMM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보다 이제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자면 요즘에는 LMM 라우터라는 것이 있어서 그 어떤 질문 목적에 맞는 적절한 LMM 쪽으로 뭐 코드 제너레이션은 어떤 쪽으로 보내고 뭐 다른 용도에서는 다른 모델을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LMM 하나로 단순화했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전문 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메모리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일 텐데 롱텀 메모리일 텐데 그 LMM 맥락에서 롱텀 메모리라는 것은 DB 또는 요즘 얘기하는 이제 벡터 저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쇼텀 메모리는 특정 사용자랑 기존에 대화했던 맥락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플래닝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그 LMM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힘들고 좀 같이 전통적인 룰 베이스 엑스퍼트 시스템과 같이 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최적의 예는 아니지만 제가 오전에 그냥 예를 하나 적어놨는데 사용자가 매출 요인 알려줘 하고 좀 개떡같이 말했다 할지라도 그 이쪽 어, AI 에이전트가 분석 의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매출 총합이 높았던 조건이 궁금했는지 아니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매출 지표의 변화 요인이 궁금한지 아니면 그 통상적인 회귀 분석 수행하듯이 평균 매출이 높았던 어떤 판매 조건이라든지 그런 요인 분석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사용자가 B를 선택했다면 그 AI 에이전트는 분석 의도를 추가적으로 파악했겠죠. 그래서 그 혹시 지표를 분기별로 집계해서 볼 건지 월별 집계해서 볼 건지 비교 기간을 뭐 그 바로 직전 기간이랑 할 건지 아니면 아 동기간 전년 동기간과 할 건지 이런 물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물은 다음에 그 분석 의도와 분석 목적에 맞는 적절한 툴 여기서는 이제 알고리즘이 될 텐데 그런 알고리즘을 호출해서 결과를 갖고 와서 보여주겠고 여기서 이제 뭐 가능하다면 리즈닝스러운 것, 그러니까 그, 무미건조한 분석 결과를 나열이 아니라 어떤 타당성, 인과성 같은 것들을 언어 모델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굿투노우가 아니라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요인,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좀 더 의사결정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플로우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저는 이제 요소 기술들이 다 이미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이 정도는 뭐 저는 내년에는 충분히 저희도 가능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2, 3분만 더 얘기하고 시연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 TTS라는 거 작동 방식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TTS라는 것은 이제 이건 제가 직접 그리지 않았고,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림도 있고, 저희 블로그에도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갖고 왔고요. 어,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제 사용자도 이제 DB를 향해서 하는 질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안다고 하고, 이제 많은 경우에, 뭐, 어저께, 어, 뭐, 도시별 주문 건수 매출을 알려줘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고 현재 대부분 이제 TTS 그러니까 텍스트를 SQL로 바꾸는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질문을 인베딩해요. 인베딩을 하는 이유는 이쪽 벡터 스토어에서 질문과 관련된 어떤 컨텍스트를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LMM한테 결국에는 이 질문을 가지고 SQL 문장을 만들어줘 해야 될 텐데 그 좋은 프롬프트가 좋은 결과를 담보할 테니까. 근데 좋은 프롬프트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 스토어에 들어있는 것들은 어, 결국에 필요한 것은 테이블이 한 30개가 있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3개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 3개 테이블을 미리 골라서 LMM에 던지는 거. 그렇지 않으면 토큰 수가 너무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벡터 공간에서 이 질문 임베딩과 또는 뭐 질문의 어떤 다른 메타데이터를 비교해서 그 테이블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큐멘테이션이라는 건 이제 그 비즈니스 용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연도는 회계 연도가 1월, 12월이 아니라 뭐 3월에서 뭐 2월이야.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또는 기업마다 회계 연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룰 같은 것들은 그냥 텍스트형대로 저장을 해서 프롬프트 만드는 데 쓰고 여기 코렉트 앤서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레그를 쓰는 가장 큰 이유인데 다른 것들은 사실은 레그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아, 그 샘플 질문과 샘플 SQL 정확한 것들을 이제 그 벡터 DB에다가 다 임베딩해서 넣어놓고 사용자가 한 질문과 벡터 의미 공간에서 유사한 그 질문 SQL 쌍을 뽑아서 그 뷰사리 example처럼 프롬프트에 넣으면 SQL을 굉장히 잘 해요. 저희도 이제 TTS 버전 1에서는 그 저는 사실 레그 중에 어느 게 더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락이라고 하니까 락이라고 할게요. 라그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뭐 정확도가 한 제법 많이 올랐어요. 10%, 15% 정도.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어디 가면 한 95% 정확도가 담보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이 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거라 사실은 정확도를 이제 한 수치로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그럼 SQL이 나오면 실행하고 뭐 결과 되고 뭐 이 중간 단계에 이제 그 사용자한테 SQL 보내주기 전에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SQL 문장의 뭐 정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실행되는지 여부 정도 확인하는 것이 요즘 베스트 프랙티스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이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스킵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시연하기 전에 오늘은 위에 있는 부분 중에 이제 구다빈 선임이 어디까지 커버할지 모르겠지만 그 하드 카운트는 지금 어 저희가 이제 AI 분석이라고 이름 붙인 기능 중에 상용 출시된 것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싱글 데이터셋인 경우에,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분석하기 좋게 그 어떤 숫자와 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 좀 복잡한 질문에 어, 답할 수 있도록 잘 편성된 데이터셋이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룰 베이스 다이얼로그에서는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이 추천되고 그 질문에 대한 차트 테이블 설명 역시 저희 자체 이제 엔진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식이 있고 L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TTS를 써서 개방형 질문도 그 처리할 수 있고 추천 질문 역시 이제 LMM이 그 제너레이션 하게 되고 차트를 생성하고 테이블 설명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이제 LMM에 의존하게 됩니다. 뭐 구다빈 선임께서 그 좀 이쪽 시연하면서 아마 그 뒷단의 미케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다빈 선임님이 데이터 Q&A 시연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트카운트 팀의 이 AI 분석 기능 개발 총괄하고 있는 구다빈 선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그 단답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AI 분석 기능으로 데이터 Q&A라는 기능을 지난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이제 준비해서 오늘 처음으로 데모를 선보이는 거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시연 보시기 전에 간단히 뭐 저희 어떤 데이터로 시연할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 웨비나 들어오셨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어, 그 어떤 패턴을 찾고 분석을 하기에 사실 좋은 데이터의 형태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연을 하거나 신기능을 보여드릴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매출 관련된 이제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 이익이 있고 그 해당 매출 건들을 이제 트랜잭션 단위에서 어떠한 관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쪼개볼 수 있는 그런 매출 데이터 셋입니다. 네, 저희 기능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저희 이 데이터 Q&A라고 부르는 기능은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자연어로 입력한 질문을 이제 LLM의 힘을 빌려서 이제 SQL과 차트와 시각화죠. 시각화와 그 해당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해석까지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그 뒤에서 이제 작동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가급적이면 LLM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 LLM이 생성한 결과물을 가공하고 이제 저희의 어떤 세이프티 로직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사용 방식을 먼저 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어, 그 밑에 보시다시피 추천 질문을 받거나 혹은 직접 이제 질문을 입력하시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 질문 받기를 선택을 하면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저희 지금 매출 데이터셋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적절한 질문, 이제 해보실 만한 이제 질문을 생성을 해드리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클릭을 해보면 현재 지금 데이터셋에 있는 이제 컬럼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이제 처음 이제 첫 발을 띄는 게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어, 네,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복합을 평균 이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제가 화면 이걸 살짝 내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클릭 한 번만으로 그 국가별 평균 이익을 바로 이렇게 생성하고 아래편에 보시면 지금 현재 생성된 그 SQL의 결과물과 시각화와 해당 시각화의 결과 차트를 이제 바로 이제 생성해 드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장 높았던 데가 뭐 어떻게 읽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이 M으로 시작하는 국가가 이제 가장 이익 평균이 높았고, 리투애니아 같은 경우는 가장 낮았다라는 게 표와 그리고 시각화로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이제 아래에 보시면 그 문장으로 이렇게 풀어서 혹시 뭐 저희가 이제 데이터 Q&A를 통해서 분석하셨던 내용을 뭐 이제 사실은 저희가 내년까지 더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기능 보고서 쪽과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제 만드신 이런 시각화나 차트 결과물들을 보고서에 활용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생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만들어낸 이 어떤 하나의 분석의 결과물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도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이제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몬테네그로라는 국가의 평균 이익이 가장 높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번 다음 질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제 고객군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LLM이 그 현재 이제 데이터셋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참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컬럼명입니다. 그래서 고객군이라는 이 주요 변수 중에 하나를 정확히 참고를 해서 다음 질문을 생성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그 결과 검증을 위해서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그 어떠한 쿼리를 통해서 이 결과물을 생성했는지를 직접 SQL을 아시는 분들을 검증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쿼리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높은 평균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그 고객분이 기업국이라는 것을 이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렇게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천 질문만 해봤는데 한번 이제 지우고 제가 한번 직접 질문 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뭐 사실 뭐 이렇게 추천 질문은 이제 AI가 생각하는 범주 하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 직접 데이터를 올리시고 생기는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상품군별 매출 이익의 모든 데이터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각화 엔진도 그 각각의 이제 LLM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주어진 질문과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물에 가장 적합한 그 시각화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 LLM을 활용해서 네, 그 시각화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군별 매출액 이익이 나왔고 해당 그 SQL 결과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산점도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점도로 표현이 됐고요. 딱 눈에 띄는 게 지금 그 2만 원, 이게 아마 달러일 텐데 2만 이상인 이 전자제품 쪽에서의 그 매출액이 발생한 이 건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전자제품 판매 건 중 매출액이 2만 이상인 고객명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구매했는지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질문해보면 이 션 밀러라는 분이 이제 주문을 하셨다는 게 바로 확인이 되네요. 네. 그럼 이제 션 밀러라는 분이 많은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네, 이제 시간상 좀 복습 하겠습니다. 네. 션 밀러가 주문했던 모든 세부 상품군 상품명 뭐 이렇게 전체 이 만약에 이분이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매출을 올려주셨다면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주문을 하시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션밀러 님께서 주문하셨던 이제 모든 그 주문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이 22,000 정도 되는 매출액을 올렸던 그 건의 상품명이 시스코의 텔레프레센스라는 비디오 컨퍼런싱 유닛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줌 회의 같은 걸 하는 어떤 그런 기구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질문을 해보자면, 전자기기에 속하는 이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매출이 굉장히 높았던 거니까, 그, 다른 전자기기 세부 상품군이 전자기기였던 경우에 평균 이익과 지금 이 션 밀러라는 분이 구매하셨던 이 시스코의 제품의 평균 이익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띄는 것이 매출액은 굉장히 높았는데 이익이 굉장히 마이너스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있다는 뜻이니까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세부 상품군의 평균 이익이랑 이 션밀러가 주문한 판매건의 이익을 찾고 차이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결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결과별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분석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적절한 추천 질문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분석 관점이 있으면 직접 입력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도 바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제기 세부 상품군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39달러 정도의 이익이 있었는데 여기는 거의 마이너스 1800이니까 굉장히 큰 수준의 이익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직접 질문을 입력해 보시거나 혹은 추천드리는 질문을 통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여드린 뭐 바 차트나 뭐 그 어떤 게 있었죠 저희가 네, 네 산점도 그쵸 네 감사합니다. 산점도 등 이런 그 시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화를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가 베타 딱지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식 출시를 할 때쯤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리고 보고서에 활용하실 수 있는 수준의 시각화를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통상적으로 보고서에 많이 쓰시는 어, 그 라인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현재 보시는 버전은 그 오픈 AI의 그 GPT-4o 모델의 API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사실은 이제 AI 분석을 표방한 또 AI를 사용한다고 하는 툴들을 요새 보면은 뭐 리튼 같은 경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혹은 뭐 사용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모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러한 LLM 모델 관점에서의 다양성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간단한 시연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이렇게 시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 감사드립니다. 발표와 시연을 듣고 나니 궁금한 게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패널 토크로 이어가며 조금 더 데이터 Q&A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6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양승준 대표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선보여 주신 데이터 Q&A는 혹시 다른 다양한 AI 분석 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혹은 데이터 Q&A는 어떤 분석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 주실 수 있을지 좀 사용자들이 이때는 꼭 써봐야겠다라는 결정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제 시야를 넓히면 사실은 더 큰 기술과 자본 가지고 비슷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그냥 국산이다? 여러분들의 동포가 만들었다 정도 차별점 얘기할 수 있겠고, 그, 기술적으로는 이제 오늘 보셨던 것이 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브라우저 로컬 애널리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그 외부에 있는 그게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의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쓰지 않고 100% 이제 브라우저와 내 PC의 어떤 자원을 통해서 수행이 됐었어요. 앞으로 이제 모든 기능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서버 쪽에 가서 계산해야 될 만한 그런 연상량이 있지 않다면 저희는 이제 인브라우저 로컬 애널리틱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스택도 요즘에 보면 DB가 내 PC에는 없는데 그렇게 궁금하실 분이 있는데 그 덕DB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에서 그 웹 어셈블리로 작동하는 덕DB가 이제 뒷단에서 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보셨던 모든 시연은 그 브라우저 환경에서 그러니까 로컬 환경에서 구현됐다.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좀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분석 상황 얘기하면 특정 분석 상황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결국 데이터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잘 썼으면 좋겠고 오히려 더 좀 어, 뼈때리는 이야기를 하자면 데이터로 질문에 대해 의당 답해야 되는데 사실은 바빠서 어려워서 좀 그런 일을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제품에 대한 질문을 조금 시작해 보고 싶은데요.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 툴을 선택할 때 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사용성일 것 같습니다. 하트카운트가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다빈 선임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우선,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시각화나 BI 툴들을 보면, 뭐, 엑셀은 워낙 다들 많이 쓰시니까 그렇다 치고,
현업 실무자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기에는 제가 이제 실무자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 직군에 계시지 않은 분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이제 실무자분들이 직접 쓰시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의 손을 탈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분석을 하고 싶은지 혹은 내가 어떤 종류의 분석을 하고 싶은지 같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 생성형 AI를 통해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개발할 때 가급적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액션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연을 통해서 저희의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문에 추천받고 그 내가 원하는 질문을 이제 입력만 하면 되는 최소한의 플로우와 최소한의 액션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그 개발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제 이 보신 화면의 뒷단의 로직을 설계할 때 네, 그 그러한 그 최단의 경로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을 좀 많이 들였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양날의 검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향하는 결과가 LLM이 생성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설정을 통해서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유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각화를 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LM을 통해서 생성한 결과물인데 내가 뭐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혹은 뭐 차트 모양이 뭐 바 차트가 나왔는데 본인 보고서에는 꼭 뭐 파이 차트를 활용하셔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추후에 이제 옵션으로서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그 계획 중에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그 지금은 사실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때 추천 질문 혹은 그 제가 시연 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궁금한 것들을 직접 자연으로 입력해서 결과를 얻으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용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그, 그 개발적인 이제 예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제품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설명을 살짝 해주시긴 했지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데이터 Q&A는 사용자가 입력한 자연어 기반으로 질문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자신이 의도한 질문대로 명령이나 결과가 구성됐는지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현재 버전으로서는 사용자가 직접 결과물 도출까지 도달하는 데 활용된 로직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 보여드린 SQL문을 확인하는 부분밖에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내가 SQL을 읽고 SQL의 퀄리티를 직접 검증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정해서만 그 활용성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작동되는 방식을 조금 스텝을 나눠보면은 사용자께서 입력하신 질문을 SQL로 이제 반환을 하고 SQL을 실행하면 아까 보신 테이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테이블 정보를 기반으로 차트를 생성하고 혹 또 그 뒤에 그 해석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SQL 생성, 차트 생성, 내러티브 생성 이렇게 될 것인데 각각마다 사실은 정확도를 다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각 그 결과물 SQL, 차트, 내러티브별로 그 분석적인 어떤 그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그 결과물들에 대해 퀄리티를 검증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TTS를 하시는 많은 제품들이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예를 들면 SQL 쿼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된 쿼리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작성된 쿼리인지를 같이 이제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그 결과물에 검토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개발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할 텐데 이게 조금은 그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LLM이 똑똑해져도 확률 모델로서 사실은 이제 그 저희가 이런 수많은 재검토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드려도 결국 본인이 보시지 않으면은 그 정확도라는 것은 물론 저희 쪽에서 계속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지만 이제 사실은 그러한 어떤 그 워크 매너가 정립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인 LLM 툴에 대한 질문인데요. 두 가지 질문 함께 드릴게요. LLM 분석 툴을 사용할 때 뭐 신뢰도나 보안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지, 또 이어서 LLM 기반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할 때 특히 어떤 역량을 좀 강화하면 더 효과적으로 툴을 사용할 수 있을지 부다빈 선임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그 저희도 사업 때문에 여러 고객분들 만나보면 항상 이 LLM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보안 이야기가 결국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사실 말씀드린 컬럼명 같은 것만이라도 사실은 그 LLM 쪽에 공유 이제 전달을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러한 정보 자체가 노출되고 어떤 외부의 API로 발송된다는 그것 자체를 네, 보안 규정상 혹은 이제 네, 아무래도 규정 때문이 더 크겠죠. 아무튼 그 규정상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되어 있는 조직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결국에는 뭐 민감 정보, 예를 들면 뭐 결국에는 개인 정보겠죠. 뭐 이름이 들어가 있다든지 번호가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LLM을 사용하는 툴에 있어서는, 마스킹 처리라든지 하는 이제 보안적인 장치를 꼭 마련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아까 제가 시연 때 잠깐 그 첫 화면 보여드린 것에 저희가 경고 문구처럼 이제 써놓은 것도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민감한 정보가 예를 들어 내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상단에 그 변수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LLM에 보내고 싶지 않은 분석에 활용하고 싶지 않은 변수가 있다면 제거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장치가 저희로서는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제품 자체가 올리신 데이터를 이제 잘 이렇게 지켜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마련이 돼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본인의 데이터에 민감한 정보들을 최대한 가리고 감추고 필요하지 않다면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냥. 어떤 역량을 그냥 바로 바로 하면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량은 사실은 이게 좀 너무 뻔한 얘기지만 결국에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개발하면서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작업을 굉장히 지금 거의 한 5달 넘게 이제 딥하게 이제 들여다봤었는데 그 좋은 질문이라고 하면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고 그 앞에서 그 매출 데이터 보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 분석에 능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하이 레벨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면 왜 매출이 떨어지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지 같은 그 why나 how 수준의 어떤 고수준의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의 언어는 사실은 why나 how보다는 그것이 어떤 what 단위로 이제 치환된 질문이 결국에는 분석의 언어가 가장 근접한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지가 아니라 매출 감소 요인을 지역별로 나눠보자 라든지 아니면 뭐 고객군별로 나눠보자라든지 하는 이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결국에는 분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발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why, how 질문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적절한 분석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좋은 what 질문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구체적이고 어떠한 분석을 할지가 명확한 질문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도메인 지식 같은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추천 질문으로 지역별 매출 총합을 알려줘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그 지역별 매출이 지역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도메인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런 질문이 추천 질문으로 들어와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혹은 내가 그런 질문을 자연어로 입력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어, 예를 들어서 항상 지역별 매출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있는데, 올해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지역의 매출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내가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평상시에는 항상 동일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런 질문을 추가로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서울이 떨어졌네. 그러면 왜 떨어졌지?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12월 12, 며칠이죠, 오늘이? 13일? 11일입니다. 11일, 예, 11일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월 9일쯤에, 그 지역에서 이벤트가 있었지. 그러면은 12월 9일의 전과 후에 서울의 매출 차이를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왓질문으로 치환해서 SQL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결국에는, 뭐 저희는 이제 SQL을 활용하고 있지만 SQL이든 파이썬이든 결국에는 그런 그 분명한 목표 지향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 그리고 사실은 언어 모델이다 보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컬럼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희도 이제 고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컬럼명들이 사실 다 코드화가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설문 데이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설문지 데이터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이 질문 1 혹은 뭐 어떤 질문입니다라고 상세하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이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코드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LLM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아이디 어쩌고 저쩌고라고 써 있으면 이게 어떤 컬럼이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상세하게 이제 적어 주시는 게 의외로 그 LLM을 통한 데이터 분석 사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양승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하트카운트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거나 도입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정 과장님? 오케이, 좋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강의 제목은 에이전틱 AI라고 잡았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글을 쓰거나 할 때 뭐 SEO 맥락에서 잡은 것도 있고, 사실은 방편이고 수단일 뿐이죠. 어떤 것의 방편이냐면 우리가 이제 정형 데이터에서 지식을 생산한다는 어떤 목적에 대한 그 방편으로서 에이전틱 AI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많은 기술과 방법들이 어, 실패했으니까. 실패했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그, 그 목적에 다다르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으니까 에이전틱 AI가 현실적인 가장 좋은 방편일 것 같고, 다시 얘기하면 정형 데이터로 지식 생산하는 것이 이제 저희는 목적일 것이고, 지식 생산이라는 것은 아직 몰랐던 유용한 새로운 사실일 텐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했던 어프로치는 뭐였냐면, 그, 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유용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가설없이 모든 경우의 수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주어진 데이터로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분석 결과가 준비돼 있고, 그 내에서 이제 사실은 두 가지 그 필터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분석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것, 분석 맥락에서 의미 있다는 것은 이게 통계적으로도 의미하고, 분석 목적상 어떤 양적 차이가 큰 것, 또는 어떤 우리가 지표의 어떤 흐름을 비교한다면, 지표가 계속 출렁였던 패턴보다는 연속적으로 증가한다든지, 최근에 뭐 연속해서 증가하다가 전환했다든지, 하여튼 분석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했는데, 그 사업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 문법과 기술로 해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언어로 표현된 세상에 대한 또는 우리 사업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인과성, 타당성, 뭐
매트릭 트리 같은 개념들 차용해서 선행, 후행 그런 지표 간의 선후 관계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사용자가 필터링 하는 작업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다빈 선임이 잘 얘기했듯이 사실은 수학이나 분석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그 Y, 그러니까 Y 하우가 결국 그 인과적인 어떤 패턴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이나 합의된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 통계, 데이터는 사실은 와세 세계인 것이고 결국에는 Y 질문을 그 하위의 왓질문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 개별 왓질문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미 있다는 것이 이제 단순히 양적으로 큰 차이, 어떤 우리가 수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패턴뿐만이 아니라 어떤 왓의 대상, 차이의 대상이 되는 어떤 어떤 대상물의 어떤 시멘틱적인, 그러니까 우리 비즈니스 맥락에서 중요한 것들을 찾는 것들이 가능한 세상에 와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 저희 웨비나 때 지금 제가 그 희망으로 어, 사항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구현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드카운트 2025년도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준비된 웨비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하드카운트 슬랙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 Q&A 기능은 베타 버전으로 내년 1월 정도부터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세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리워드를 드리는 후기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 유익하셨다면 개인 블로그나 SNS에 남겨주시고 저희에게 또 그걸 알려주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이메일로 후속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역시도 4주쯤 유튜브 업로드 됩니다. 그럼 바쁜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